노브랜드 버거는 위기일까? 노브랜드 버거는 대기업이 만든 유일한 가성비 수제 버거로 불렸습니다. 초기엔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였고 200개 매장을 돌파했죠.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물가 올라서? 코로나 때문?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조, 식자재 문제, 브랜드 전략 실패까지. 오늘은 노브랜드 버거의 시작과 성장, 균열과 현재까지 그 모든 과정을 숫자와 데이터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노브랜드 버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인 노브랜드라는 이름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2015년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죠. 그때 정용진 부회장이 내세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브랜드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노브랜드, 브랜드 없는 브랜드라는 역설적인 이름을 앞세워 오직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노브랜드 상품들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노란색 포장지에 큼직하게 라면, 칫솔, 티슈처럼 이름만 적혀 있었고 광고는 아예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밋밋한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은데? 쓸만하네? 소비자들의 이런 반응이 이어지며 노브랜드는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정 부회장은 이 콘셉트를 해외 대형마트에서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철학은 곧 외식업계로도 확장됩니다. 2019년 8월 그 철학을 품은 버거 매장이 서울 홍대 한복판에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바로 노브랜드 버거. 이 매장은 원래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던 버거 플랜트를 리뉴얼한 것으로 자체 외식 브랜드로 방향성을 실험한 자체 브랜드였습니다. 노브랜드라는 이름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익숙했던 만큼 그 확장판처럼 등장한 노브랜드 버거는 론칭 초기부터 호기심을 자극했죠. 광고도 없고 포장도 단순했으며 연예인 모델도 없었지만 직접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가격치고 꽤 맛있네? 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브랜드는 가성비라는 핵심 무기를 들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하죠. 이들의 슬로건은 왜 더 내? 이 정도면 충분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것이 아닌 품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을 낮추겠다는 브랜드 철학의 연장선이었죠. 초기 메뉴는 두꺼운 패티, 촉촉한 번, 특제 소스를 조합해 구성되었는데요. 이 조합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실제로 직영점 3곳에서만 6주 만에 버거 10만 개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며 SNS에서는 줄 서서 먹는 버거, 가성비 끝판왕 같은 수식어가 붙었죠. 블로그 리뷰와 유튜브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브랜드 인지도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른바 신세계표 버거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주목받은 노브랜드 버거는 1호점인 홍대점 오픈 이후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속도로 성장하고요. 오픈 1년 8개월 만에 100호점을 달성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엔 3년 4개월 만에 200호점까지 돌파하며 빠른 확장을 이어갔죠. 당시 경쟁 브랜드였던 맥도날드나 버거킹과는 달리 직접 만든 가성비 수제버거라는 차별화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되었죠. 신세계푸드의 식자재 관리 시스템, 유통망, 매뉴얼화된 운영 방식은 안정감 있는 브랜드로서의 신뢰를 더했고요. 하지만 빠르게 확장하던 노브랜드 버거의 발걸음은 2023년 이후부터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겉으로는 여전히 잘 나가 보였지만 내부에선 작지 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일부 매장에선 주문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항의하는 고객에게 손님이 재촉하면 더 늦게 나옵니다. 라는 말이 실제로 나왔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응대 문제는 현장뿐 아니라 고객센터까지 연결되며 브랜드 신뢰를 흔들었죠. 가격 정책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묶음으로 할인될 것처럼 보였던 커플팩, 패밀리팩 등 일부 세트 메뉴가 오히려 개별 세트보다 더 비싸게 판매된 것이죠. 소비자들은 기만당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노브랜드 버거 측은 검토가 부족했다며 뒤늦게 가격을 수정했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웠던 브랜드가 오히려 가격 신뢰에서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일부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패스트푸드 브랜드에게 위생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이 무너진 셈이죠. 같은 해 5월엔 SPC 공장의 산업재해로 인해 일부 원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직영점 5곳이 일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든든한 배경으로 여겨졌던 대기업 계열의 이점이 오히려 리스크로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가성비라는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선택일까? 노브랜드 버거는 투명한 로열티 제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끌어당겼지만 과거 유사한 전략으로 성장했다가 무너진 브랜드들도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품질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브랜드 버거의 강점이 언젠가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노브랜드 버거의 현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세계푸드가 한때 운영했던 또 다른 햄버거 브랜드 자니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니로켓은 198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로 클래식한 미국식 다이너 감성과 두툼한 패티, 고급 재료로 전 세계 마니아층을 보유한 브랜드죠. 신세계푸드는 2011년 이 브랜드의 국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하며 한국 시장에 도입했고요. 1호점은 강남역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점 등에서 동시에 문을 열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 전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해 2018년까지 32개 매장을 운영하며 프리미엄 수제버거 붐을 이끌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외식 시장에는 가성비 트렌드가 확산됐고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국내 중저가 수제버거 브랜드들까지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고가 외식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졌고요.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자니로켓은 이런 흐름에 밀리며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죠. 결국 신세계푸드는 2022년 자니로켓과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포기하며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신세계푸드는 자니로켓을 통해 얻은 운영 경험과 시스템을 실패로만 보지 않았죠. 그 노하우를 보다 넓은 대중을 겨냥한 노브랜드 버거에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즉, 프리미엄 수제 버거와 가성비 버거를 동시에 운영하던 투트랙 전략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확장성 높은 노브랜드 버거에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전략 전환이 기대한 시너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자니로켓은 고급화 전략에 실패했고 노브랜드 버거는 가성비라는 이미지와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애매한 포지셔닝에 머물렀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브랜드 모두 중간층을 노리다 양쪽 소비자층 모두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결국 신세계푸드의 햄버거 전략은 프리미엄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으려다 결과적으로 둘 다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된 셈이죠. 노브랜드 버거가 위기를 겪는 사이 또 다른 수제버거 브랜드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바로 프랭크 버거인데요. 2019년 12월 론칭된 이 브랜드는 노브랜드 버거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불과 4년 만에 국내 수제버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갔죠. 두 브랜드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지만 전략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는 신세계푸드와 이마트라는 대기업 자본과 유통망을 기반으로 직영점 중심의 신중한 확장을 택했는데요. 반면 프랭크 버거는 가맹점 중심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창업 비용을 낮추고 매장을 소형화하며 1, 2인 운영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죠. 무인 키오스크, 반조리 조리 방식, 짧은 교육 기간 등 창업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은 다점포 창업을 유도하며 빠르게 외형을 키웠고요. 2024년 기준 프랭크 버거는 전국 591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노브랜드 버거의 199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단순한 점포 수에만 있지 않았죠. 프랭크 버거는 브랜드 감성을 앞세웠는데요. 퀄리티 있는 수제버거라는 인식은 셰프 협업, 시즌 한정 신메뉴, SNS에서의 적극적인 고객 소통 전략 등으로 강화됐고 이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했죠. 매출 효율에서도 두 브랜드는 격차가 큰데요. 프랭크 버거는 평당 연매출이 2,504만 원, 노브랜드 버거는 1,699만 원으로 약 47%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맛이나 가격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충성도, 회전율, 운영 효율성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벌어진 차라고 할 수 있죠. 마케팅 접근도 완전히 달랐는데요. 노브랜드 버거는 론칭 초기에만 주목받고 이후 이렇다 할 대중 캠페인 없이 잊혀졌다면 프랭크 버거는 지속적인 SNS 콘텐츠 마케팅, OTT 연계 캠페인, Z세대를 겨냥한 밈 전략으로 계속해서 브랜드를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프랭크는 작지만 빠르게 감성적으로 연결되고 철저히 창업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된 브랜드로 성장한 반면 노브랜드 버거는 크지만 느리게 시장의 감각과 멀어진 대기업의 흐름을 보여준 셈이죠. 하지만 노브랜드 버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세계푸드는 2030년까지 QSR 업계 3위, 연매출 7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소형 매장 전환, 메뉴 리뉴얼, 창업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죠. 지금은 단순한 존재보다 기억과 선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노브랜드 버거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고요. 처음 그들이 던졌던 질문, 왜 더 내? 이제는 소비자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너여야 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정체된 브랜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단순한 메뉴 리뉴얼이나 매장 수 확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잊혀진 이유부터 직면하고 다시 선택받을 이유를 만들어야 하죠. 노브랜드 버거가 가성비 아이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용히 기억에서 사라질지 그 선택은 이제 브랜드의 손에 달렸고 판단은 소비자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노브랜드 버거에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좋아하는 수제버거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